문제를 봐볼게요. 봐봤더니 코사인 C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 그러면 코사인 C는 무엇을 알면 됩니다? 세변의 길이를 알면 코사인 C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지. 그러면 뭐를 아냐면 이걸 알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B가 나왔잖냐.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라는 값이 주어진 거예요. 얘는 결국 분모의 B와 같습니다. 얘는 결국 뭐예요? 길이 A 대 B 대 C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C가 가장 길고 그 다음 B고 그 다음 A예요. 이러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얘가 이제 C고 C가 뭐라고 놓을 수 있어요? 4K라고 놓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이 길이는 B고 B는 3K라고 놓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이 길이는 B 소문자로 쓸게요. 이 길이 A는 2K라고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라지 A고 대응하는 변, 라지 C고 대응하는 각, 라지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B에 대응하는 각이 라지 B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건 너희들이 알고 있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코사인 C 구해줄 수 있겠지. 코사인 C다라는 것은 뭐예요? 2배의 AP, C가 아닌 두 변을 곱한 다음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네. A는 뭐라고 했어요? 2K. B는 3K. A는 2K. B는 3K. C는 4K.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해 주게 된다면 K의 제곱이 싹 약분되는 거 보여요? 분모에도 K의 제곱 있고 분자에도 K제곱, K제곱, K제곱 있으니까 K제곱이 싹 약분이 됩니다. 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분모에 있는 형태가 4, 3, 12 분자에 있는 형태가 4 플러스 9 마이너스 16이에요. 그랬더니 12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마이너스 3이 되는 건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건가? 13, 마이너스 3이네. 오케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예각이에요? 둔각이에요? 둔각이지? 코사인 값이 90도보다 커버리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잖아. 그렇지? 둔각. 그림만 봐도 이제 둔각인데 음수값이 나오면 코사인 값이 음수값이 나오면 둔각이 되겠습니다. 이 삼각형은 둔각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 코사인 값이 음수면 둔각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둔각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봐봅시다. 이제 세변의 길이비가 줬으면 좋겠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2번 봤더니 이렇게 표현된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 너희들 이제 기억나냐? 이거 어떻게 썼나? 눈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얘가? 그렇지. 어떤 K 값을 갖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사인 A의 값은 6분의 K가 될 것이고 사인 B의 값은 2루트 3분의 K의 값이 될 것이고 사인 C의 값은 3분의 K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방금 전 문제랑 비슷하게 처리할 수 있지. 뭐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요. 6분의 A 대 B 대 C가 되는 건데 A 대 B 대 C가 되는 건데 이게 6분의 K 대 2루트 3분의 K 대 3분의 K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양변에 K를 싹 약분해주고 6을 곱하면 된가? 6을 곱하면 1대 루트 3대 2가 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B지? 직각삼각형인가? 2대 1대 루트 3. 그러면 이제 우리가 3이 가장 길고 그 다음 루트 3 1이 돼요. 이러한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길이가 C니까 2S라고 놓을까? 뭐? 분모에
루트 2야? 잠깐만. 여기 6을 다 곱하면 1 나오고 2약분되고 루트 3 되지.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하면 맞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C가 2S, B는 루트 3S, 그 다음에 A는 S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응되는 거니까 A가 S가 되는 거야. A가 S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각이 A, B, C야. 이건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처리할 수는 있지. 몇 도가 되겠습니다? 30도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직각삼각형 여기 바로 나왔으니까 코사인 값은 이거잖냐? 그래요? 2의 사인 분의 루트 3 사인 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뭐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지 않고서 이렇게 특수각이 등장한다면 굳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너희들이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사실 이 개념이 중요한 개념인 거야. 세 개 같다라고 했을 때 어떤 K값이 도입해서 세 개의 B를 어느 정도 정리해 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어요. 밑면이 정삼각형이고 옆면이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이지. 옆면이 OA의 길이랑 OB의 길이랑 OA의 길이랑 OB의 길이 OB의 길이랑 이거 왜 그러냐? OA의 길이랑 이 길이랑 OB의 길이랑 OC의 길이가 같습니다 라고 했네요. 오케이? 그런데 이놈을 뭐 하겠어요? 펼치겠지. 얘가 이제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Q로 갔다가 Q에서 R로 가는 거잖아. 그럼 이 두 개를 이 옆면은 뭐 하겠어요? 펼쳤을 때 최단 거리를 구해주세요라는 거잖아요. 이게 봐봐. A에서 출발하여 모서리 O랑 OC를 거쳐서 R로 보내는 거잖아요. 중점 R로. 그지? 그러면 최단 거리를 구하라라는 것은 펼쳤을 때 어떤 거리 구해주세요? 직선 거리 구해주세요라는 게 되겠어요? 그럼 한번 펼쳐봅시다. 우리가 이제 얘를 펼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 변의 길이가 5A. 5A인 게 이렇게 있단 말이다. 5A.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A고 B네. 그 다음에 이제 BC도 펼쳐지는 거지. 이렇게 40도에 대해서 이렇게 펼쳐지겠습니다. 이게 이제 BC예요. 그지? 그 다음에 CA에 대해서도 펼칠 수 있어요. 이렇게 CA에 대해서도 펼칠 수 있어요. 이 정도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안 맞은 것만 좀 정정하자. 이렇게 됐을 때 A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지고 A에서 OB를 거쳐 BC, OC를 거쳐 이 중점 R로 보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뭐하고 뭐 사이에 A랑 R 사이를 뭘로 연결했을 때? 이 선분으로 연결했을 때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우리의 목표네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점의 좌표가 P가 될 것이고 이 점의 좌표가 Q가 되어야 최단거리가 구해지는 거잖냐. 전개도를 펼쳤을 때 직선거리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근데 이 하나의 각이 몇 도라고 했어요? 40도라고 했잖아. 그럼 세 개가 합쳐지면 결국 이 이 가운데 이 각은 뭐가 돼요? 120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길이 구하는 데 있어서 뭐만 알면 돼? OA의 길이랑 OR의 길이만 알면 되는 건데. 근데 OA의 길이를 알아. 8이지 않냐? OA 길이가 8이에요. 이게 8이야. 그러면 OR의 길이는 뭐예요? 4예요. 그럼 당연히 이 길이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R의 길이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AR의 길이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곱은 4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마이너스 2배 4 곱하기 8 코사인 120도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코사인 120도는 뭐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코사인 120도 어렵나? 우리가 이제 단위원 그려봤더니 120도는 90도에서 30도만큼 더 가는 거네요. 그지? 30도면
얘가 이제 30도면 뭐야? 얘가 60도니까 2대 1대 루트 3. 1대 루트 3. 그러면은 이제 코사인은 뭐 분해? 2분의 마이너스 1이지?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입해서 정리해 봤더니 16 플러스 64 마이너스 플러스 48에 32가 되는 거라서 112가 되는 거네요. 오케이? 그럼 112면 너희들이 이제 AR 구해줄 수 있겠어요? AR은 루트 112예요. 112를 4로 나눴더니 28. 또 4로 나눴더니 7이네. 4로 또 7이. 오케이? 아름다운 숫자 나왔네. 4월 7일. 내 생일이야.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최단거리 구하는 데 있어서 전개들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넓이를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넓이를 볼 거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해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면, 뭐 길이?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가 이렇게만 표현된 게 아니고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 거야. 삼각형이 이렇게 표현됐다면 얘가 이제 밑변의 길이고 높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수선에 발을 내린 거. 그지? 얘가 높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봐봅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중학교 때 배웠는데 봐봐. 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A, 이게 B, 이게 C예요.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봐보자. 우리가 이제 이 밑변의 길이는 B, C잖냐? 얘를 그냥 A라고 놔둘 수 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길이를 C라고 놔둘 수 있겠지? 그럼 높이를 어떻게 구해? 연습했네? 이게 높이잖냐? 오케이? 이 높이는 C 곱하기 사인 B지. 두 개 살까게 되냐? 이 높이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C 곱하기 사인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사인 B. 사인이 이것분의 이거니까. 이것분의 이거 곱하면 C 곱하기 사인 B를 곱하면 높이가 나오겠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2분의 1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C의 사인 B예요. C 곱하기 사인 B가 높이가 됐지? 그지? 이렇게도 써줄 수 있는 반면에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당연히 2분의 1에 AB 사인 C라고 쓸 수 있고 2분의 1에 BC 사인 A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봅시다. 얘가 여기서도 높이가 되는가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한번 이 길이 이 각이 A고 B고 C라고 놓을게요. 오케이? 그때 이 밑변의 길이가 A인데 얘가 C잖아. 그럼 높이 뭐가 돼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C 곱하기 이 지각삼각형이 이렇게 생기니까 사인 B를 곱하면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C 곱하기 사인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보이지? 그지? C를 좀 작게 적을까? C 곱하기 사인 B. 어차피 밑변 곱하기 높이는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라는 거지? 그래요? 이게 두 번째 공식이에요. 뭐가 되겠습니다? 2분의 1 AB 그리고 AB 사이각이에요. 가운데가 뭐야? 사이각이에요. 사이각. 얘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사이각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잠깐만요. 잠깐만. 미안해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세 번째 봅시다. 우리가 세 번째는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건데, 너희들이 이제 어디선가 많이 본 도형이 나와요. 이제 이 사인 법칙이 보통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에 대한 도형이니까, 근데 원에 내접하는 게 아니고, 먼저 이것부터 그립시다. 삼각형부터 그릴게요. 세 번째는 삼각형을 먼저 그릴게. 여기 이제 삼각형이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 내접하는 원이 있어요. 내접하는 원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한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기억이 난가? 각 편의 길이가 A고 B고 C라고 주어져 있다면,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R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숨자. R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 넓이 어떻게 구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게 이제 세 개로 쪼개는 거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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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로 이제 쪼개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같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분의 1에 반지름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언제? 원이 내접하고 있을 때요. 오케이? 이 반지름 R은 내접원의 반지름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게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사인 법칙을 통해서 넓이를 한번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인 법칙이 이거잖냐. 이제 네 번째, 사인 법칙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가 이 R이에요. 그러면 우에서 사인을 이용해서 넓이 공식이 하나 있었지 않냐? 저 위에 사인 B라는 넓이 공식이 있었지? 사인 B. 그러면 사인 B를 이항시켜서 처리해봤더니 2R분의 B가 되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분의 4R분의 A, B, C라고 할 수 있겠어요? 봐봐. 여기 이 공식에다가, 그러니까 2분의 1 AC 사인 B라는 공식에다가 사인 B 대신에 뭐 넣은 거예요? 2분의 1 AC 2R분의 B를 넣은 거지. 그렇지? 2R분의 B. 얘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뭐분의 4R분의 A, B, C라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이게 원래 이 공식 잘 많이 이용하지 않거든? 원래 이 공식을 많이 이용하지 않아. 거의 쓰지 않을 거야. 사인 옵션을 이용해서 보일 건데, 세변의 길이를 알고 뭘 안다면? 반지름 길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안다면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공식 많이 안 쓴다 얘기했어요. 나 이거 이제 보여주긴 할 건데, 왜 이걸 보여주냐면,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수능 대비할 때 이제 내가 이제 이 개념지 만들어주면 이거 볼 거 아니냐. 나중에 이제 뭐 공부할 때 볼 거 아니야. 근데 답안지에 뜬금없이 넓이가 4분의 ABC라고 적혀 있을 때가 있어. 뜬금없이. 그럼 이제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냥 한번 해준 것 뿐이에요. 알겠지?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것도 있냐면, 사인 법칙을 통해서 바꿔줄 수 있겠지? 뭐를? 이제 뭐랑 뭐를 바꿔버릴 수 있어? A랑 C를 바꿔버릴 수 있잖냐? A는 뭐예요? 2R 곱하기 사인 A. 얘가 2R 곱하기 사인 A. C는 뭐예요? 2R 곱하기 사인 C. 그러니까 이거 다 곱하면 뭐가 돼요? 2 곱하기 R의 제곱이지? 그지? 2 곱하기 R의 제곱. 사인 A, 사인 B, 사인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강조조차도 하지 말자. 그냥 넘어가자. 오케이? 중요하지 않아.
이걸 굳이 외울 필요 없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외울 필요 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너무 강조했냐? 그럼 이 위에 거를 자꾸 쳐다봅시다.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 두 변의 길이 사이값. 오케이? 그 다음에 2분의 1의 반지름 곱하기 A, B, C지.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헤론의 공식. 다음 시간에 이거 증명해 볼 건데 이번 시간에 이걸 증명하진 않을게요. 헤론의 공식이 뭐냐면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알 때요. 그러면 이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놓는다면 무엇을 정의하는 거냐면 S라고 해서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것을 세 변의 길이의 합의 2로 나눈 거지. 얘를 S라고 놔둘게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루트. 다음 시간에 한번 증명하긴 할게. S-A, S-B, S-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증명할게요. 오케이? 이런 공식이 있더라. 라는 거야. 그러면 밑에 문제를 한번 봐볼까? 밑에 문제를 봐봅시다. 이 공간이 넓은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증명 한번 해보려고 나중에.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우리가 ABC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을 각각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이거 절대 공식을 막 이용하는 게 아니고 뭐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위에 3개 있잖냐? 위에 3개. 그 3개랑 사인 법칙까지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라는 거야.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서 그냥 한번 봐봅시다. A, B, C. 이게 A가 5예요. A가 5가 되는 거고 B가 7이 되는 거고 C가 9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항상 문자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써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대각을 쉽게 찾기 위해서 그런 것 뿐이야. 오케이? 이것을 쉽게 찾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 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두 변의 길이랑 그 사이값 구해야 되냐? 사이값 구하는 거는 안 해.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사이값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B를 구하는 게 첫 번째요. 넓이를 구할 때 코사인 B를 구하는 게 첫 번째. 2배의 사이값. 5 곱하기 9분의 5의 제곱 플러스 9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2, 5, 9 이렇게 그냥 쓸게. 분자를 해봤더니 25, 81, 49예요. 계산했더니 뭐 나와요? 32, 9, 57이 나온가? 아니냐? 32가 나오고 32 더하면 57 나와요? 오케이? 57. 그러면 2 곱하기 5 곱하기 9분의 57이야. 그럼 이게 3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냐? 3이고 3으로 나눴더니 19네요. 그래서 이제 계산해 봤더니 얘가 뭐가 나와요? 30분의 19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5 곱하기 9 곱하기 30분의 19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해 봤더니 뭐가 되는 거냐면 5 약분되고 6 3 하나 약분돼서 오케이. 미안. 정신을 이상한 데 팔고 있었지? 사인 세타를 구해야 됐네요. 사인 B는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30분의 19잖냐? 그러면 얘는 사인의 제곱은 1 코사인 제곱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지? 그러면 집어 넣어 봤더니 이거 너무 복잡하게 잡았다. 30분의 19의 제곱이에요. 오케이? 계산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강력하게 들지. 그러면 얘가 900분의 900 마이너스 19의 제곱 뭐냐? 20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361인가?
20-1의 제곱이냐? 나도 이거 잘 못 외워.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거야. 거듭제곱하면 바로 나오지 않냐? 400에다가 40 빼고 1 더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361이에요. 그러면은 900분의 뭐가 되는 거야? 539. 그러냐? 539예요? 지금 이거 계산 틀린 거 없지? 너 계산 틀린 거 잘 봐야 돼. 지금 내가 전에는 코사인 A 구해가지고 쉽게 계산했는데 계산 너무 복잡하네. 일단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거 약분 하고 싶은 생각이 강렬하게 들잖냐? 18이니까 100분의 약분이 되네. 100이 되고 약분이 되면 뭐가 돼요? 50 아니야? 50 잠깐만 9로 나누면 9 안 나눠지냐? 오케이. 야, 빨리 되잖아. 3으로 3도 안 돼요? 그러면 30분의 539가 구라는 게 나눠 떨어지냐? 539가 11로 되나? 44 안 되고 13으로 되나? 7이 돼? 지금 나 계산 잘못한 거 없냐? 한번 체크 좀 해보자. 이거 계산했더니 뭐가 돼요? 106인가? 5제곱 2, 5, 6분의 마이너스 49 했더니 뭐 나와요? 57 나온가? 그러면 3으로 나누면 19가 나오나? 30분의 19 나오는 거 확실해요? 그래요? 그러면 1 마이너스 그러면 900분의 900 마이너스 19 맞아. 이거 거듭제곱 한 거 맞아. 361 그럼 뺐더니 539 맞아요? 11 곱하기 7의 제곱이야? 어우, 역시 똑똑한 친구가 있었네요. 11 곱하기 7의 제곱이래요. 오케이. 너무 좋아. 그러면 봐보자. 우리가 이제 뭘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인 B를 구해줄 수 있는데 얘가 뭐가 돼요? 30분의 7 루트 1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넓이가 나오네요. 삼각형의 넓이 뭐가 돼요? 2분의 1 AC 5 곱하기 9 곱하기 사인 뭐가 돼요? B가 되겠습니다. 7 루트 1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약분되면 뭐가 되는 거지? 약분해봤더니 3이 남고 10이 남고 잠깐만 내 멋대로 지금 약분해버렸지? 응. 거의 창조 수학일 뻔. 얘가 10이 되고 2가 되고 2가 돼요. 뭐하냐? 4분의 21 루트 11이 되는 거 보여요? 이게 넓이네요. 4분의 21 루트 11 미안. 내가 문제 조금 잘못 만들었지? 사과할게. 나도차 계산이 복잡한 거였는데 다음 시간에 너희들 시험 봐야 되는 건데 이거 뭘로 하면 좀 더 쉽냐면 코사인 A 구하는 게 좀 더 쉬워요. 오케이? 내가 이제 원래 할 땐 코사인 A 했었는데 지금 이제 B로 구해보려니까 좀 복잡했네. 그러면 당연히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된다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구해줄 수 있겠네요. 그래요?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5 플러스 7 플러스 9가 뭐가 되겠습니다? 4분의 21 루트 1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 다 더했더니 뭐가 되냐? 16, 24인가? 12. R은 맞나? 계산이 계속 틀리니까 21이냐 다 더하면? 미안해요. 2분의 21R이 4분의 21 루트 11. R은 뭐가 되겠습니다? 2분의 루트 11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작은 원의 반지름. 내접원이요, 내접원. 그럼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겠지? 외접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구해요? 사인 뭐 분의?
사인 B 알잖냐, 우리. 사인 B분의 B는 2R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사인 B는 30분의 7루트 11인데, B의 길이는 뭐예요? 7이네. 얘가 2R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R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루트 11분의 30. R은 뭐가 돼요? 루트 11분의 1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 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너희 질문 좀 받아줄라 했는데 시간이 조금